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말 안 좋게 표현하면 맞기도 많이 맞았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렇게 피곤한 아이들, 수업을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 막 엎어져 있거나 뭐 딴짓하거나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고등학교는 가까운 기억이고 더 옛날 기억으로 가면 우리 때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그런 친구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국민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그렇게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로 그런가요? 저는 아직까지 저희 반에서 그런 친구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줌 수업을 할 때에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친구들이 가끔씩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 있고 다 같이 있는 생활이어서 학생들이 싫지만 어떻게 참여를 했을 수도 있고 정말 좋아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다 혼자 방에 또는 집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누군가 지켜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모르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들을 저도 해봐요. 아니 수업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차피 학원에서 다 배워.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간혹가다 있고 그다음 학원 숙제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숙제를 다 못해가지고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등에서 그런 아이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만 근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기저에는 어른들의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엄마가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 정말 좋은 질문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초등학교뿐 아니라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또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중고등학교는 학창시절 말고 잘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교라는 것 자체가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중에서도 초등학교는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서 대학교도 가게 될 텐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학교보다 학원이라는 이미지를 갖기 시작한다면 남은 12년 기간이 너무 괴롭겠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학교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가고 싶어 행복한 곳이야 라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조금 마음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말이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에 사소한 말이라도 아이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가치관 형성에 조금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를 학생들을 봤었는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학교 숙제는 하지 않아도 별말하지 않는데 학원 숙제 하지 않으면 혼내시는 가정도 있고 애가 늦잠을 자거나 조금 아파서 학교는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해도 학원은 꼭 보내야 된다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리고 또 심할 경우는 학교에서 혼날 때 왜 우리 혼내냐고 하시지만 학원은 체벌까지도 가능하다는 경우를 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듣고 자라면 학교보다는 학원 숙제 그리고 학원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소한 부분이라도 학교가 조금 우선시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학부모님 세대랑 저희 세대에는 체벌이 가능한 시대여서 간혹가다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말 안 좋게 표현하면 맞기도 많이 맞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안 좋은 이미지를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그 뉴스 이런 거 나올 때 저가 학교랑 선생님은 안 돼. 나쁜 것만 원래 네. 뉴스에 나오는데.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런가 보다. 실제 학생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학교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가 행복하면 학교 생활이 행복한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당부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아니라 대놓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의 인식은 학부모님들의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는 선생님이 더 이제 뒷받침돼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해볼게요. 한쪽만. 네네네. 당연히 교사의 노력은 필수니까 네. 그런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선생님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계속 학교랑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들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실제로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궁금할 때 선생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되게 어려운 사이 같아요. 선생님과 학부모님은. 그래서 너무 무관심하면은 또 너무 무관심한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 또 너무 자주 연락드리면 그것도 진상 아닐까 싶기도 하고 엄마들이 사실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뵈면 선생님들 항상 그래도 적당히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고 이제 부담 없이 해주시는 분들 아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걸 보면 그래도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선생님이랑 이제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부모님이 어떻게 접근하셔야 부담을 서로 갖지 않으면서 이제 원활한 소통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경험담 좀 살리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안타까운 소식은 유치원 때랑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선생님의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고 불편해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들어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은 막 매일매일 관찰도 적어주고 학생에 대해서 모든 거를 적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학교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한테 소홀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내가 괜히 연락드리면 불편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도 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그 맡은 담임에게는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이 갖춰져 있는데 그렇지만 불편하시잖아요. 없이 하시는 건 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냥 그 학부모 상담 기간을 일부러 정해놓고 이 시간만큼은 편하게 하세요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사항은 또 연락 주셔도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상담할 때 크게 진짜 많이 애들한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고 싶다.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학부모님과 대화가 잘 통했다라는 경우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아이의 집중을 했었어요. 그 기준 자체가 아이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서 습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가 독서를 안 하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독서 지도 따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는 부분이랑 선생님 우리 애가 고학년이 되면서 책을 잘 읽지 않아요. 혹시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것은 완전 다른데요? 독서를 잘 읽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선생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면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게 들려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아이의 독서 습관을 성장시켜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의 독서 습관의 목표를 되게 해서 꾸준하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독서 뭔가 지도를 하면 학생이 잘 할 경우 부모님 연락드려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해서 한 가지 목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나 뭐 학업이나 이런 부분에 상담을 할 때 항상 아이의 상황, 아이가 발전되었은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만나는 이유는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 가장 저는 기분이 좋고 꾸준히 이런 경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거는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모님이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부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고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고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 기간이어서 학교 놓았고 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선생님도 정말 아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구나 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을 할 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그럴 리 그럼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네. 안 되죠. 가정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 보이는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네. 선생님이 상담에서 거짓말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말만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이의 집중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선생님하고 소통이 원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소극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행복한 학교 생활 태도 이런 얘기 우리가 오늘 계속 했잖아요. 제 학창 시절이 좀 떠오르면서 네. 제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학교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일선에서 이제 앞장서 주시고 계신 선생님이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 학급에서 이제 공부한 학생들이 좋은 기업으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이제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선생님 뵀는데 너무 따끈따끈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독점으로 네, 최초 공개예요. 최초. 선생님 채널보다 최초 공개. 뭐냐면 저는 이 책이 좋아하는 선생님을 모셨는데 선생님이 바로 어제 이 책을 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소식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살짝 말씀하셔서 조심스러워하시길래 제가 보여드린다고 이래가지고 네,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초등 맞춤법 받아쓰기라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 사실 한글 제대로 아는 아이들 이제 어머님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교육을 시키시지만 어른이 돼서도 맞춤법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크북 형태로 연습하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맞춤법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우리 안 선생님이 쓰신 이 책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 왜 이렇게 민망해하세요? 네,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선생님의 즐거운 학교 생활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올바른 태도에 대한 이제 모든 이야기는 선생님의 책 초등 완성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안 선생님의 좋은 기운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드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멀리 와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방학하셨다고 해요. 네, 이제 맞습니다. 조금 쉬시고, 이제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 저희는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앞으로 모시고서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저희 안 선생님 채널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